보통 저는 2주마다 읽을 책을 좀 고르거든요. 네.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제가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한 3권 정도 골라요, 2주에. 그럼 다 읽을 때도 있고 못 읽을 때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제 파고드는 스타일의 책을 고를 때는 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그런 책들을 계속 선정하기도 하고, 또 뻗어나갈 때는 이제 정말 전혀 관심 없는 부분으로 뻗기도 하거든요. 생뚱맞은 곳으로. 네. 거기서 또 가지를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좀 그렇게 이제 책을 정할 때 이제 정하는 기준이 좀 되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책을 그렇게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했던 그런 고전들이나 좀 명저들을 다 읽으셨다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너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예 독서 루틴을 잃어버려서 다시 찾게 되는 그 과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방금 수요일마다 이렇게 책을 찾고 2주에 3권 정도를 이제 고른다. 근데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나도 한번 책을 좀 이런 루틴으로 한번 해볼까?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보통 대학교 때는 책을 빌려서 많이 읽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서관 대출 기간이 보통 2주거든요. 네.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루틴에 저는 맞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빌려놓고, 그러니까 사실 도서관 측에 되게 미안한데 못 읽은 책 진짜 많거든요. 다들 그래. 다 그래. 네. 근데 이제 그 책들 중에 2주가 다가오면 급한 마음에 어떻게든 읽고 싶은 부분이라 좀 찾고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루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주를 읽고 못 읽어서 2주 연장하면 절대 다시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 보내는 거예요. 네네. 절대 다시 안 하고 저는 한 반년 정도 있다가 그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리스트에 올려서 읽거나 하고 2주 안에 못 읽은 건 그냥 쿨하게 되게 버려버리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2주 안에 고르는 책이 생각보다 2주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네. 1년으로 치면 사실 24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2주 동안 제가 관심을 갖고 살아볼 영역이 어딘지를 고르는 거라서 그런 거를 미리 이제 루틴으로 만들고 들여다보면 그 돌아오는 이제 그 2주의 그 지점이 되게 좀 기다려지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겠어요. 한 2주 정도 책을 하나 봤으면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책을 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항상 2주마다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책을 고르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고르는 방법은 네. 그래도 좀 업무와 관련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그냥 뭐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관심사 있는 거 한 권, 네. 전혀 상관없더라도 좀 신기해서 들여다보는 책 한 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좀 장점이 한두 권 읽어도 못 읽는 책에 대한 죄책감이 크진 않아요. 내가 2권이나 읽었는데 2주에 3권 읽으면 너무 좋은 거고 3권 못 읽어도 뭐 2권이나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책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좀 적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정치외교학과 나오셨잖아요. 네네. 사회과학 계열인데 이공계 책들도 좀 읽으세요? 읽죠. 저희가 IT 기업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회의에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용어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발자분들 항상 스터디를 하세요. 개발 서적 가지고. 근데 본인들이 막 얘기하시는 거에 끼어 들어가려면 그 개념이라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런 요즘 또 메타버스 이런 거 너무 네, 그런 거라도 어떻게든 주워서 해야 되니까 네, 찾아서 좀 읽는 편이고. 네. 그 수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사세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세요? 아니면 서점에 가세요? 저는 거의 서점에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서점이 좀 가까운 게 저한테 되게 큰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서점권. 네, 서점권. 네. 서점 네. 슬리퍼권. 네. 서술권. 네, 저는 그 서점에 가셨을 때 관찰하는 모습도 너무 좀 재밌었고 기획자답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뭘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서점 가면 되게 사람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하철을 타도 막 이어폰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음악을 듣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모르죠.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도 뭐 보는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책은 웬만하면 그분이 어느 이제 카테고리에 계신지 어떤 책을 골라 보시는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매칭하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인데 벌써부터 저런 정말 어렵고 실용적인 책을 보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되게 어른이신데 엄청 이제 되게 재밌고 막 그냥 편하게 읽을 만화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사실 서점 없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제 책은 다 전자책이 될 거라서 서점 없어진다, 종이책 없어진다는. 근데 지금까지도 나름 건재하게 종이책이 있는 이유는 저는 서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레코드샵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레코드 모르겠는데요. 조용히. 네. 이안 감으셨어. 저는 그 레코드샵이 제일 먼저 사라진 이유가 저는 레코드샵 가서 CD를 사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들으러.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든 제가 그 안에서 무슨 곡인지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관이랑 서점은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가 그 공간이 주는 경험이 분명히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관은 사실 가서 광고 틀어줘도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신나요. 네, 광고만 봐도 네. 막 신나고 벌써 네. 막 그러고 그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쿠키 영상 다 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팝콘 살 때 설레고. 네. 근데 서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책을 잘 안 사는 사람도 서점에 갖다 놓으면 막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좀 그렇게 책 좀 읽어야 되는데라고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 가면 사게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서점이 주는 공간감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제 서점에 가서 좀 관찰하게 되고 또 요즘 서점들 너무 좋고 독립 서점들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서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 종로구 소천이라는 데 가면 또 네네.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그 서점 가까운 쪽을 늘 가거든요. 그러니까 집 볼 때도 항상 지금은 이제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워낙 좋아해서 거의 진짜 매일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거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저도 뭐 마케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관찰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이 광화문 교보문고가 제일 크잖아요. 네. 네, 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분야별로 사람들이 다 있는데 보면 성별하고 연령별하고 다 다른 위치에 서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지금 순위가 딱 나오죠. 저 가면 이제 순위 딱 보고 그 순위가 있는 코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거 매칭시켜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서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도 가끔 데리러 가는데 이게 이제 또 이제 아직까지는 애들은 이제 독서하는 이제 습관들이 안 배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펜시 문구점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저는 책 쪽으로 가고 애들은 또 글로 가고 막 그런 것들도 재밌고 아무튼 여러 가지 행태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서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마케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았던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그 서점이란 공간에서 난 이걸 정말 잘 배웠다라고 느끼는 게 있었을까요? 일단 그 앞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거의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책을 큐레이션하는 방법들이 항상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서점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독립 서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관점을 갖고 책을 이렇게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그 사람 관점을 따라서 읽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재밌을까 나랑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을 믿고 한번 가봐야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큐레이션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바뀌거든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계속 위치가 바뀌고 뭐 이렇게 테마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고 요즘 이야기하려는 화법이 약간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제일 많이 이제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이제 뭐 수능 시즌이 다가오면 약간 응원하는 책 코너에 뭔가 그런 걸 해놓거든요. 수능 끝나고 나면 약간 위로하는 코너도 생겨요. 괜찮아. 너는 너 나름대로 너무 좋은 친구고 멋진 친구 이런 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찡하면서도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점 가면 정말 매대 책들의 제목이 정말 막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는 네. 그 시각도 저는 되게 좋았고 저희도 매주 책을 다루고 어떤 책을 다룰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랄까 그런 것들도 좀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목소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제목을 모으신다면서요. 와. 네, 저는 그거는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 마케팅 하시는 쪽은 글을 써야 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작은 카피부터 되게 긴 글까지 하다 보니까 이 텍스트가 좋은 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좀 모으게 되거든요. 근데 책 제목은 사실 되게 좋은 텍스트 약간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즘 워낙 감각적인 제목들도 많고, 맞아요. 네, 또 사람들이 솔직히 책을 고를 때 제목에 반응해서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소구 포인트가 되니까 그 소구 포인트들을 모으다 보면 그 약간 시대의 트렌드가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화법도 좀 보이고 언어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진짜 엑셀에 모아놓고 와. 그리고 날짜별로 해서 엑셀에 모아놓고 그런 걸 한 번씩 보면 진짜 약간 맥이 통하는 게 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밌는 취미처럼 해. 기획자의 독서는 좀 더 재밌게 지으려고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지으신 이름이에요? 사실 요거는 출판사에서 가제였었어요. 근데 가제였는데 그 출판사에 계신 이제 편집자님께서 기획하는 사람과 독서를 연관시키고 싶어서 이제 글을 쓸 분을 찾다가 되게 운이 좋게 이제 저한테 컨택이 온 거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사실 딱딱해 보여서 좀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그 제목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냥 워딩 그대로 쓰고 싶어서 기획을 잘하고 싶어서 책을 읽습니다. 이 제목을 되게 많이 밀었었거든요. 괜찮은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기획자라는 영역이 저희 책에 소개한 영역이 되게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네. 그래서 꼭 일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열어둔 제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저는 책보다 독서라는 그 워딩이 되게 무겁다고 생각해서 한국 사회에서 부담되고 네. 어디 가서 너 뭐 학교 때 서클 모여서 독서부 이러면 되게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답답하다. 네. 그런 것처럼 네네. 이 무거운 워딩을 쓰는 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쇄 네. 집었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막 어때요? 막 반응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다, 혹은 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획자의 독서, 기획자라는 것과 독서에 관심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네.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이 책 쓴다고 이제 되게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안 팔리겠다. 아니 이제 기획자한테 책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다 유튜브 보는데 안 팔리겠다. 이래서 막 목차 써주신 분도 있어요. 이거 들어가야 되고 뭐 핫한 브랜드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사례를 설명해주는 글을 써. 근데 그런 책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많고 유튜브 책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근데 약간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도 반응이 좋을 거란 기대는 없이 세상에 이런 책도 하나쯤 있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기획하는 사람으로 책에서 좀 기획력을 얻는 내용이 하나쯤은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고 그 반응들 보면 이게 기획자의 독서니까 기획의 측면에서 되게 반응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책의 측면에서 또 좋은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 책의 이제 루틴의 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루틴을 가진 사람,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함께 일하는 어떤 높은 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께서 나도 기획을 좀 알고 싶은데 네네. 마케팅 이런 부분들 책이나 뭐 내가 자료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줄 수 있나 해서 루틴을 만드셔서 그거 굉장히 소화하는 걸 보고 놀라셨다, 이런 네. 대목이 나오는데 그 리스트를 저도 가질 수 없을까요? 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걸 읽고
나도 기획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마케팅도 궁금한데 어떤 리스트를 건네주셨을까 너무 궁금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안에? 사실 이제 네. 그때 당시 제가 다독다독 모르던 시절이라 다른 팟캐스트들 좀 많이 추천해 드렸고 이제 그때 팟캐스트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럼요. 그때 이제 저는 지금도 그 매거진 비에서 하는 네네네. 비캐스트라는 네. 그 브랜드 이제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들어서 그거를 하나 소개해 드렸고 그 당시에 마케팅 어벤져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거랑 팟빵에서 하시는 난놓고 기획자라는 또 캐스트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요즘 되게 핫한 모빌스 그룹의 대표가 되신 그 소호님의 소호의 생산성을 높여요라는 또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추천해드렸고, 네. 책도 좀 알려주세요. 네, 책은 사실 그 브랜딩과 관련한 책들 몇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케팅과 관련한 책들 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본 책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은 브랜딩이다라는 홍성태 교수님 책. 네, 그거가 사실 입문용으로 되게 읽기 좋은 책이어서 그거를 좀 이제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에어비앤비 스토리라고 네, 에어비앤비가 이제 창업하면서 걸어오는 그런 이야기 책들도 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카피라이팅 쪽에 조금 욕심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희는 뭔가 네이밍 하려고 하면 그분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네이밍 어떠냐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카피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박웅현 대표님이 쓰신 책들도 책은 도끼다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보내드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리스트 저는 더 받아서 너무 궁금해요. 네네. 네, 그 책 소개해 주신 거는 이제 노사님 전달해 주시면 저한테도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원하시는 분들 다독다독 연락주세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루틴에 대해서도 네. 좀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책 읽기의 정반합 뭐 이런 내용도 되게 흥미로웠고 또 정오표 저는 정오표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이런 얘기도 다루면 또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그리고 얘기도 좀 해보고 센스는 싶고. 어디서 나오는가 궁금하죠? 저 사람 센스 있네라는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런 이야기들 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